교재 82쪽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나와 있는 거 해서 82쪽, 83쪽 그리고 84쪽까지 최대한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숙제는 거기까지 90쪽까지 풀어보시면 될 거고요. 추가로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눈빛을 보내주시는 것 같으니까 추가로 조금 더 예준이 눈빛이 문제를 좀 더 달라라는 눈빛을 나한테 저기 보냈어요. 그런데 또 내가 또 그 눈빛을 봤는데 또 안 줄 수는 없잖아. 선생님 화난 거 아니죠? 자, 가봅시다. 일단 책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열 에너지와 열기관이라고 해서 열 에너지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뭐 다 아는 내용이고요. 열,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는 열이다라고 해요. 밑줄만 그어놓을게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에너지는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선아 99도씨 물하고 1도씨 물하고 합치면 100도 되죠? 에? 99도씨 물, 1도씨 물 합치면 몇 도? 100도? OX X 예준 OX X 99도씨 물 1도씨 물 합쳤어 100도 O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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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이 OX X 민준 X 준영 X 자 모두가 X라고 할 때 우리 다영이는 뭐라 하는가 보자 뭐 X 할래? 서진아 너밖에 안 남았다. 자 모두가 X라고 했어. 자 뭘까요? X죠. X죠. 왜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며. 그럼 99도씨에서 1도씨에게 뭐예요? 열을 주는 거니까 전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낮아진다 이거지. 그냥 산수적으로 해갖고 99에다가 1도 하니까 100이다 라고 생각해갖고 잠깐 넘을 수 있었는데 선화가. 그쵸? 자, 그겁니다. 열평형 상태. 그래서 걔네들이 섞으면은 계속 99도씨는 온도가 쭉 떨어지고 1도씨는 계속 높아지느냐? 그건 아니고 둘이 온도가 어떻게 돼? 같아지는 순간이 생겨요. 더 이상 멈춰. 그렇다고 열을 주고받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열은 계속 주고받지만 온도가 일정해진 순간 그때를 우리는 열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8단원에서 배웠어요. 당연히 기억나지? 난다고 해도 돼. 어차피 알아볼 사람 없어. 네 머리를 뭐 뜯어갖고 확인할 것도 아니고. 자, 열기관 얘가 중요한데요. 열을 뭘로 바꾸는 장치? 일로 바꾸는 장치래요. 열을 이용해서 피스톤을 움직여갖고 동력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열기관은 여러분들 뭐 생각하면 되냐면 예준아 그 남자 생각하지 말고 그만해. 따로. 자, 열기관은요 자동차 엔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 엔진 전기차 엔진 말고요. 일반적으로 가솔린 자동차 또는 경유 자동차 또는 LPG 자동차 요런 자동차의 엔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 1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1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요. 중학교 3학년 때 1은 과학에서 1의 정의를 어떻게 배웠느냐면 힘을 줬어 물체에다가 그랬더니 그 물체가 이동을 했어. 끝.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을 했을 때 우리는 과학에서 1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힘의 값과 물체 이동거리 값을 뭐한 걸로? 곱한 값으로 우리는 1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1 W라고 표현을 해주고 힘 F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이동거리 S라고 해서 W는 FS요.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중3 때 했었고요. 했던 거 같죠? 그래서 왜 중3 때 자주 나왔던 게 W가 0인 경우 3가지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야. 와우. 지금 표정들이 지금 하나도 기억 안 나는 표정인데 당연히 F가 0이면 되겠죠. 그죠? 또 누가 0이면 돼요? S가 0이면 되겠죠. 마지막 하나가 뭐였지? 예준아? 너 알 것 같아. 왠지.
녹화되고 있는 거죠? 트라우마 생기겠어. 서지 뭐였어요? 수직. F 방향이랑 S 방향이랑 수직 관계일 때, 내가 물체를 들고 앞으로 갈 때, 나 힘 어디로 줘요? 위로 주잖아. 근데 정의가 뭐였어?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할 때잖아. 나 힘 위로 주고 있는데 얘가 앞으로 갔으니까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다, 했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거 있었어. 어쨌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열기관도 마찬가지로 일 다음 부분에 나오는 거니까 일과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열기관 자체가 뭐라고 나와 있어? 열이 뭘로 바뀌는? 일로 바뀌는 장치다라고 나왔잖아. 그렇죠? 열 에너지를 이용해갖고 피스톤을 압축, 팽창 이런 과정을 만들게 되는 거야. 압축, 팽창을 하면서 얘가 피스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얘네들이 여러 가지 기어랑 연결해갖고 얘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얘를 수직으로, 저쪽에서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원으로. 그래서 뭐가 돌아가? 바퀴가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 그거야. 그렇게야. 오케이, 알았어.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그 열기관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있다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열기관이 일을 할 거야. 이제 열을 받으면 일을 하겠죠. 자, 일을 할 건데 일 하나랑 또 하나는 뭐냐면, 열을 줬잖아. 그럼 열기관 자체에 거기 기체들이 들어가 있거든. 그럼 기체들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열을 줬으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죠.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 활발해지죠. 움직임이 이렇게 활발해지면,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그럼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을 때 속력을 가지고 있네? 그럼 무슨 에너지가 생기지? 운동 에너지가 생기겠지. 그쵸? 그래서 열기관 자체에다가 뭐를 제공해주면,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면, 열 에너지를 세면 이제 Q라고 표현을 해줄 거거든요. 열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면 일부는 일로 전환이 돼요. W로 전환이 된다고. 일로 전환이 되고, 또 나머지 일부는 그 열기관 내부의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켜준다 이거지. 무슨 에너지를 변화시켜준다고?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켜줘. 근데 그거는 그 내부에서 있는 에너지니까 우리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그 친구를 내부 에너지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뭐라고 표현할 거라고? 내부 에너지. 원래 자체적으로 내부 에너지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열 에너지를 공급해주게 되면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의 값이 뭐 할까? 변하겠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 에너지의 뭐가? 변화값을 여러분들 연결해 주시면 돼.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변해요 라고 해서 델타 U라고 표현을 해줄 거야. 이제 내부 에너지를 델타 U라고 써줄 거야. 됐지? 오케이. 자, 지금까지 졸리진 않죠? 괜찮죠? 이제 더 가면 이제 이렇게 하면 하지 마. 영상 어차피 촬영하니까 집에 가고 또 보다가 또 그 순간에 또 잔다. 딱 그 타이밍. 요때 졸릴 때 그 집에 가면 또 그때 또 졸려. 그럼 또 보면 또 그때 또 졸려. 그거 넘어가야 돼요. 전화 위험해. 자, 그래서 요렇게 전환되는 건데, 연력학 제1법칙은요,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 에너지 보존. 그러면 얘가 에너지를 줬으면 그게 얘와 얘로 나눠진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한 값이 누구와 동일하다? 얘와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식은 얘네들을 연결시켜주는 식은,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하고 연결시킬 거냐? 연력학 제1법칙으로 연결시킬 건데, 얘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느냐? 에너지 보존 법칙이요. 요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대. 그래서 식을 어떻게 쓸 거냐? Q는요, 해준 일에 다해서 그 다음에 델타 U, 내부 에너지의 변화값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볼 때 요렇게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좀 보기도 합니다. 근데 뭐 별거 어려운 거. 통합학에서도 이 식 나왔었어요. 이 식 나왔는데 얘가 Q1이고 얘가 Q2로 이렇게 나왔었지. 고열원, 저열원.
몇 명 끄떡끄떡 거리는데 끄떡 안 거리는 사람들이 일부러 끄떡끄떡 거리는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쨌든 예전 눈빛이 병 같아요? 고혈압? 저혈압? 2학기에 있었어요. 네, 기억나죠? 4단원에 있었어요. 3단원? 4단원? 확실해요?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하게 다뤄질 게 요 친구랑 요 친구에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하게 다뤄질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고 그 중에서 열기관 내부를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 요쪽에 쫙 해갖고 이렇게 피스톤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기체 입자들이 쫙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열기관 자체에다가 열에너지를 줬다라고 치자고. 그럼 열기관 입장에서는 열에너지를 뭐 한 거야? 흡수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를 했어. 열에너지를 흡수했어. 그럼 여기가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거야. 그거 생각할 수 있고. 자, 뜨거워지면 얘네들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여기 요 벽면을 부딪혀 안 부딪혀? 부딪히겠지? 우리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연결되겠네. 꽝. 뭐의 변화량이 생겨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기죠? 그럼 뭐가 되겠어? 얘한테 충격량이 작용하겠지? 그럼 얘한테 충격량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이 벽면에 뭐가 작용한다는 얘기야?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지. 맞죠?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걔가 쫙 이동을 할까 안 할까? 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W는 Fs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밀리게 된다라는 거지.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갈 거는 요 1의 값에서 열기관 자체에서 1에 대한 값으로 먼저 정의를 해줄 거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1을 정리를 해줄 건데 1 공식 자체가 W는 Fs인데 얘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이 전체의 부피 값이 뭐합니까? 늘어나는 꼴이 생기죠. 그래서 나는 Fs 이동거리 S로 표현을 안 하고 싶고 얘네들의 부피의 변화 값으로 표현을 해주고 싶은 거야. 뭐로 표현하고 싶다고? 부피의 변화 값으로 요 1의 값을 우리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부피는 요거 단면적 S다라고 단면적 A다라고 하자. A. 요 단면적을 A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A에다가 띵띵띵띵띵띵띵 띠리링 해갖고 요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친다면 그 단면적에다가 요 길이를 곱한 거로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기둥의 형태로 돼 있다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부피는 단면적에다가 S를 곱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럼 나 이 식에다가 얘를 좀 넣고 싶은 거야. 그래도 FS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봐봐. 얘네들이 이쪽에서도 부딪히고 이쪽에서도 부딪히고 이쪽에서도 부딪히고 이쪽에서도 부딪히고 이쪽에서도 부딪히니까 전체 면적에 대해서 얘네들이 힘이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프레셔, 압력이 생기는 거야. 압력은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요. 1학년 때. 압력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뭐의 값? 힘의 값으로 표현을 해줘요. 됐어요? 그러면 요거를 기호로 표현해주면 힘 F가 될 거고 단위 면적 AO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지금 이 식하고 둘이 한번 곱해보자고. 자, P에다가 뭘 곱해보자? V를 곱해보자. P에다가 V를 곱하니까 P가 뭐 A분의 F가 되고요. V가요 A 곱하기 S요. 없어요. 약분대가 없어지죠. 그럼 FS만 남아 안 남아? 남죠. 자, 그래서 열역학 쪽에서 우리는 해준 일의 앞에서 역학 파트에서 일과 에너지에서는 W는 FS로 표현을 해줬는데 자, 여기서 열기관 쪽에서는 해준 일의 양을 우리는 어떻게 표시해 줄 거냐? 압력 P에다가 부피의 변화값이죠. 부피의 변화값. 그래서 델타 V의 값으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1파트에서는 요것만 좀 확실하게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공식이 중요하게 다뤄질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공식이 나왔어. W는 P 델타 V야. 이렇게 공식이 나왔어. 공식 나오면 항상 이렇게 이제 우리 또 이제 이쯤 돼서 나올 만한 거 하나 있잖아. 뭐야? 세 글자. 기울기, 넓이. 뭐에 남았어요? 그래프 나오겠죠. 그래프. 자, 그래프. 자, W는 P 델타 VO라고 했으니까 넓이 입장에서 갈게요. 넓이 입장에서. 여기가 압력의 Y축이 압력이고요. 여기가 부피다라고 쳤을 때 이 친구가 요렇게 변했다라고 치자 이거지. 요렇게 변한 상황이다라고 친다면 왠지 다양한 뭐 구하고 싶어? 그렇지, 넓이 구하고 싶어. 그럼 요거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고. 자, 넓이는 나 이게 가끔씩 헷갈려. 아 진짜로 가끔씩 헷갈려요. 예전 그런 적 없어요? 잘났다. 넓이 세로 곱하기 가로에 해당되는 값인데 세로 값이 P고요. 가로에 해당되는 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피의 변화가 생긴 거잖아. 부피의 변화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지. 델타 V 값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부피가 아니라 부피의 변화 값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PV 그래프에서 넓이가 누구 값이 해준 거야? 해준 또는 받은 어쨌든 했든 받든 일의 양을 표시해 줍니다 라는 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무조건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무조건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거야. 반대로 이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맞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부피가 뭐 한 거야? 부피가 뭐 한 거야? 증가한 거고요. 이렇게 가면 부피가 뭐 한 거야? 감소한 거죠. 그래서 부피의 증가 감소 값으로 우리는 해준 일의 양이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해줄게. 자, 요 값이 하나는 플러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는 무슨 값이 나올 수도 있어?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는데 플러스 값이 나올 때는 부피의 값이 0보다 클 때, 부피 변화 값이 0보다 클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올 때는 부피의 변화 값이 0보다 작을 때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0보다 클 때를 우리는 이렇게 밀린 거니까 바깥쪽에 일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명칭까지 얘는 일을 했다라고 정의를 할 거고, 그럼 얘는 거꾸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꼴이 되겠죠?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일을 외부에서 뭐 했다라고 할 수 있어?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식에서 W에 해당되는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일을 했다 또는 일을 받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당연히 Q의 값도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얘를 받아야 일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값에 해당되는 값은 열 에너지를 뭐 했어? 흡수했어.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값을 의미해 주는 거는 열 에너지를 뭐 했어? 오히려 방출했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그래서 각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값에 해당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셔야 돼요. 됐나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하고 관련된 이제 문제가 스르르르르 나올 거라고. 여러분들 책에 보시게 되면 압력과 부피의 관계 그래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첫 번째 그래프 보세요. 일자로 쭉 갔네. V1이었던 애가 V2가 됐어요. 이렇게 나오면은 그거만큼의 넓이의 변화값을 구해주시면 된다고. 두 번째 그래프 보세요. V1에서 V2로 변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부피가 증가했어, 감소했어? 1에서 2로 됐으니까 증가한 거죠. 증가한 거니까 걔도 이만큼 일을 뭐 했어? 했어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그래프 어떻게 됐냐면 자 P, V 그래프에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거 이제 조금 거시기 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자. 이렇게 됐다라고 치자고.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쫙 했을 때 여기서부터 쫙 가는 구간하고 다시 여기서부터 쫙 오는 구간하고를 두 가지를 우리가 구분을 해 두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엔 부피의 값이 뭐 했죠? 늘어났죠? 늘어났으니까 요만큼 넓이에 해당되는 만큼을 이를 뭐 했다? 했다라고 하면 돼요. 맞죠? 근데 요렇게 쭉 가는 동안에는 얼만큼 이를 받았죠? 요 넓이에 해당되는 것만큼 이를 뭐 했어요? 받았죠? 예준이 딱 요 타임이네. 요 타임이야. 예준아, 머리 다 뽑아버린다.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얘가 한 사이클 한 바퀴 삥 도는 동안에 총 해준 일의 양은 얼만큼이야? 이만큼 일을 했고 요만큼 일을 다시 받았으니까 해준 일의 양은 요 가운데 넓이에 해당되는 게 된다고. 오케이. 자, 한 바퀴 도는 동안 해준 일의 양은 노란색 삐끔친 거. 요 부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요 주변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가운데인가 이를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한 사이클이 이렇게 도는 형태로 돼 있다. 그럼 가운데에 해당되는 넓이 값이 뭐가 될 거다? 해준 일의 양이 될 거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이제 머릿속에서 거기서 더 나가지 마.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 안 나와. 이런 넓이 어떻게 구해? 어떻게 뭐 구할 거야? 그럼 이거 함수 알아갖고 적분해야 되는데 할 거냐고. 안 나와.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냥 요 가운데 있는 넓이 자체가 뭐다? 한 일의 양, 해준 일의 양의 값이 될 거야. 이렇게만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되셨어? 오케이. 일은 끝. 여기서. 됐죠? 오케이. 하나 남았어. 누구 남았어요? 이제 내부 에너지 볼 거야. 무슨 에너지 볼 거라고? 내부 에너지. 자, 이래서 우리 봐야 될 거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해 줘야 된다. 요 생각하시면 되고 공식 당연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만 연결해 갖고 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 연력학 제1법칙에서 문제 나오게 되면 제2법칙도 마찬가지일 텐데 여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면 PV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PV 그래프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무조건 넓이에 해당되는 값이 해준 일의 양 또는 받은 일의 양 이런 것도 연결해 주는구나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PV 그래프 주로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볼 거는요.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볼 거고 우리에게 필요할 거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중요하겠죠. 자, 내부 에너지 한번 볼게요. 저 내부를 대충 요렇게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 내부에 기체들이 쫙 있는 거잖아. 막 있어.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기체 있다라고 치자고. 됐죠? 온도가 있으면요. 온도. 응? 여러분들 저거 하나. 기체의 부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총 3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 3가지가 있어. 그 첫 번째가 온도고요. 두 번째가 압력이고요. 세 번째가 걔네들의 입자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게 기체의 부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온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섭씨 온도 말고 무슨 온도로 쓸 거냐면 절대 온도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온도는 열 에너지의 값을 수치로 표현한 거가 우리 저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온도는 기호로 라지 T라고 쓰고요. 섭씨 온도는 스몰 T라고 써요. 절대 온도가 바로 분자의 운동의 활발한 정도값으로 표현해준 온도가 바로 절대 온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절대 온도의 온도는 최하값은 있지만요. 위로는 무한대요. 최저점은 있지만 최고점은 없어. 온도는. 그 최저점이 딱 언제냐면 분자의 운동이 멈췄을 때요. 그때의 온도가 섭씨 온도로 표현을 해주면 마이너스 270
3도씨가 되는 거고요. 그때의 절대 온도 값을 우리는 0 켈빈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오케이 아니에요? 또 저거 사진 찍었는데 오케이? 갑자기 오케이가 왜 나와?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0 켈빈이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알겠죠? 이때는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된 거야? 멈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그거보다 이제 조금씩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요 열기관 내부에 얘네들이 온도가 0켈빈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얘네들은 0켈빈보다 높은 상태니까 걔네들은 온도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더라는 거 자체가 요 자체의 정의가 뭐라고 했어? 분자의 운동의 활발한 정도값으로 표현해 준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입자들은 무조건 운동 에너지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 가진 운동 에너지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 있어? 입자수와 관련이 있는 거야. 뭐 관련이 있다고? 입자수와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면 걔네들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리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리 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계산해서 나온 식이 2분의 3 KT예요. 걔네들의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왔다 갔다리, 이렇게 왔다 갔다리, 이렇게 왔다 갔다리 거기 몇 개 입자가 들어있어? 그것까지 다 합쳐져 갖고 얘네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 평균값. 무슨 값? 평균값. 그 입자들 중에서 어떤 애는 좀 빠르고 어떤 애는 느리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이 총 평균값. 운동 에너지의 평균값에 해당되는 값을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2분의 3 KT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요 K는 상수, 볼츠만 상수다라고 했고 몰라도 되고요. 오케이? 요 T가 중요해. 요 T가 뭐야? 절대 온도지. 그러니까 무조건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이것만 포인트로 일단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내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에 비례해요 라는 거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값이 생겼어 라고 친다면 그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고 내부 에너지가 뭐 할 수도 있을까? 감소할 수도 있겠지. 자,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할 수도 있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증가는 뭐다? 온도가 뭐 했다? 상승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감소는요? 온도가 뭐 했다? 하강했어요. 요런 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내부 에너지도 플러스 마이너스로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온도를 가르쳐주면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 근데 온도를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젠장. 그럼 여러분들이 온도를 그래프 자체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제 그걸 설명을 할 거야. 자, 봐. 기체의 부피가 온도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압력하고도 관계 있고요. 입자수하고도 관계 있네요. 요걸 나중에 화학 2 이제 파트로 들어가게 되면 얘네들을 하나로 묶은 기체의 부피를 하나로 묶은 공식이 하나 나와요. 그 공식이 뭐냐면 얘네들을 하나로 묶은 공식이 P V는 N R T O 이런 식이 나와요. 간단하게만 표현해주면 얘네들의 기체 부피를 V다라고 할게. 온도 라지 T다라고 표현을 해줄 건데 얘네들의 관계가 뭐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부피 커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체 부피가 뭐에 비례 관계? 절대 온도에 비례 관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압력, 프레셔 P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그러면 압력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이 세졌어? 그럼 기체 부피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관계에 있어? 기체 부피와 압력은 무슨 관계에 있어? 반비례 관계에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 다음에 기체 입자수. 이거 여러분들 화원에서 배우거든요. 아보가드로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학교 3학년 때도 언급이 됐던 내용이에요. 입자수가 많아지면 기체 부피 어떻게 될까? 많아지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관계에 있어? 기체 부피는요. 입자수, 몰수의 비례 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묶은 식이 요거야. 근데 는을 만들려면 상수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겠지. 그 상수가 요
기체 상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얼이 기체 상수예요. 눈떠 민준아? 됐어요?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프를 한번 가보자고. P V 그래프예요. V 그래프인데 요렇게 이동했다라고 치자고. A점에서 지금 현재 B점까지 요렇게 이동했다라고 치자 이거지. 이러면 좀 애매하겠구나. 요렇게 이동했다라고 치자.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쳤을 때 A점과 B점에서의 절대온도, 온도는 누가 더 높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셔야 되는데 A점과 B점에서 누가 온도가 더 높아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거든요.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되거든. P에서 여기 압력이고 여기 부피죠. 맞죠? 여기서 여기로 갔죠? 지금 압력의 값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근데 뭐의 값만 지금 변한 상황이야? 부피의 변화값만 변한 거죠? 그러면 요거 넓이에 해당되는 값만큼 일을 뭐 했다라고 할 수 있어? 했어 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겠지? 됐죠? 일을 했는데 요 식을 보니까 세 개를 묶은 식을 보니까 걔네들이 그렇게 도는 동안에 여기 있는 기체들이 빠질까 안 빠질까? 안 빠지겠지. 기체 입자수. 기체의 입자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일정해요. 됐죠? 그 다음에 요 R 뭐라 그랬죠? 이상기체 상수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상수예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얘도 지금 어떤 상황이야? 일정해요 라고 표현이 될 수 있겠지. 맞죠? 그러면 지금 이 식을 얘도 일정하고 얘도 일정한 상황이니까 P 곱하기 V에 해당되는 값이 절대온도 T에 비례한다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맞죠? P 곱하기 V 뭐예요? PV 그래프에서 좌표 값에 뭐가 돼요? 곱이 되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럼 요 좌표 값의 곱과 요 좌표 값의 곱을 비교해 보라고. 누가 더 커? 당연히 B가 더 크죠. 왜? P는 지금 똑같은 상태에서 V 값이 얘가 더 크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요 친구의 TA 값과 이 친구의 TB 값 온도, 절대 온도를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크다? TB가 더 크다. 그럼 지금 A에서 B로 가는 상황에서는 내부 에너지 뭐 했다?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온도가 증가했으니까 내부 에너지 뭐 했다? 증가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래프 보고. 연결할 수 있겠어? 예준이 괜찮아? 예준아 괜찮냐고. 예준이 괜찮아? 자 지금 1파트에서도 PV 그래프 나왔죠. 내부 에너지에서도 PV 그래프 보고서 절대온도 비교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절대온도를 비교하고 지금 절대온도를 우리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비교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문제를 풀 건 아니고 문제에서 그래프만 좀 활용해갖고 한번 봐볼게. 어딜 보느냐? 자, 그 옆에 개념 확인 문제에서 6번 한번 봐볼게요. 6번. 몇 번 보자고? 6번. 기억 먼저 볼게요. 자, 기억 보니까 지금 V1에서 V2로 갔대. 부피 변했어, 안 변했어? 부피 늘어났죠? 그러면 일을 뭐 했다? 했다. 이렇게 니네가 인지만 하면 된다고. 그 다음 V1에서 V2로 갔을 때 걔네들 좌표값의 값이 누가 더 커? V2에 있는 게 더 크지? 그럼 얘는 내부 에너지 뭐 했다? 증가했다. 그럼 봐. 요 식에 이제 연결시키는 거야. 열 에너지 뭐해서? 흡수해서 일도 하고 뭐 한 거야? 내부 에너지도 증가한 거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된다고. 디귿 보세요. 밑에서 위로 올라갔죠? 일 했어? 안 했어? 예준아? 뭐? 했어요? 안 했죠? 왜 안 했어요?
그치? 부피 변화가 없어. 부피 변화가 0이잖아. 그러니까 일을 안 한 거야. 그런데 선아야, 내부 에너지는 뭐 했어요?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네.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로 봐야 돼. 절대 온도는 PV 그래프에서 뭐로 보라고? 좌표값의 곱으로 보라고. 그럼 밑에서의 좌표값의 곱에서 위에서 좌표값의 곱으로 편애됐으니까 선아, 내부 에너지는 뭐 했어? 증가했죠. 온도가 증가한 거야. 그럼 보세요. 내부 에너지만 증가했죠. 일 안 했죠. 그럼 얘가 그냥 증가할 수 있어? 에너지 보존돼야 된다며. 열을 흡수해서 얘는 안 했고 얘만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자동차 시동 걸고 그냥 차에 있는 거야. 그럼 내부 에너지만 증가한다고. 일을 안 할 거 아니야. 이해 가셨어? 그런 상황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으면 된다고. 됐나요? 니은 그래프 보세요. 점선으로 두 개 돼 있는데 딱 무슨 그래프예요? 반비례 그래프죠? 맞지? 맞죠? 그럼 봐봐.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P고 여기가 V인데 지금 얘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쳤지? 지금 이렇게 값과 이렇게 값을 비교를 했을 때 여기가 4고 1이면 여기는 1이고 4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좌표값의 곱, 좌표값의 곱이 둘 다 어떤 상황이야? 같은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요 라인들에 있는 애들은 그 온도가 어떻구나? 일정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T1이요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위에 그래프가 하나 더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고. 얘는 T2요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치자고. 그럼 얘도 좌표값의 곱이 동일해. 얘도 동일한 상황이야. 그럼 T1과 T2를 비교했더니 누가 더 온도가 높을까 서진아? 당연히 T2가 높겠죠. 좌표값의 곱으로 비교해주면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 거기 지금 해서 두 개의 점선 나온 거에서 T1, T2 있을 때 얘는 T1이 위에가 있으니까 좌표값의 온 절대 온도 누가 높은 거야? T1이 높은 거예요. 요거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지. 됐니? 근데 V1에서 V2로 갔어. 다영아, 부피 뭐 했어? 니은 싸울래? 부피 뭐 했어? 증가했어? 감소했어? 그럼 일한 거지. 준영아, 온도 어떻게 됐어? 얘는 증가했는데 얘는 뭐 했어요? 감소했죠? 보통 이런 상황은 뭐냐면 얘가 0이에요. 그래서 얘가 일을 하려면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감소한 거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거야. 내부 에너지가 감소해서 감소한 만큼 일을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니은이. 이해가요? 리을도 볼게요. 리을. V1에서 V2로 갔어요. 서진아, 일 했어? 안 했어? 했죠?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됐어요? 일정하죠. 변화 없죠. 그러면 일만 하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없대요. 그러면 외부에서 열을 흡수했다라고 얘기해 볼 수밖에 없는 거지. 흡수를 했는데 내부 에너지는 변화 없고 이것만 한 거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열을 받은 만큼 온리 다 일로 전환되는 열기관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제1법칙에는 위배되지 않잖아.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제2법칙에서는 위배가 돼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있을 리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얘는 그래프가 그런 형태로 나왔다라는 거 연결해 주시면 되고, 뒤에서도 좀 더 볼까요?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87쪽에. 그러면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서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체가 외부의 한 일의 양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눈으로만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그 사이에 있는 네모 넓이만 구하시면 돼요. A에서 다시 A로 한 바퀴 이렇게 원사이클 돌았잖아. 맞죠? 그래서 그 사각형의 넓이만 구하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도 나오기도 하는구나. 6번 같은 경우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제 그래프가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오고 이제 말로 이제 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볼 줄 아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예진아,
잠도 깰 겸 문제 좀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아이고야. 6번이요. 밑줄 뭐를 가했다고요? 열을 가했어요. 그럼 Q가 플러스라는 얘기야. Q가 플러스야. 이어서 읽으세요. 밑줄 뭐 했다? 일했다. 단순하게 일했다. 부피 증가하면 무조건 일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어서 읽으세요. 자, 우리 예준이가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읽으면서 기억. 왜요? 그러니까 왜? 자, 열을 받았죠? 열을 받았으니까 얘가 지금 플러스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일도 하고 뭐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까? 내부 에너지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문제 보세요. 얘가 팽창하는 동안에 뭐 온도 안 변했어요. 뭐 이런 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그럼 온도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지. 그럼 온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인 거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걔네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값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 맞죠? 근데 운동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내부 에너지 열 가했다고 얘네들의 질량의 변화가 생길까? 안 생기겠지. 그럼 당연히 뭐가 생길까? 뭐의 증가가 생길까? 속력의 변화가 생기겠지. 그래서 평균 속력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이런 문제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좀 내가 완벽하게 좀 잡혀있다라고 친다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문제 한번 보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온도도 높아지겠지.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가 외부의 한 일과 같다. 외부로 손실된 열은 없고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마찰은 무시한다. 잠깐만. 기체가 들어가 있는 실린더에 열을 가했더니 기체의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부피가 일정 증가했다. 네. 디귿은 틀렸네요. 얘는 그래프로 그리면 압력이 유지되면서 부피가 증가했으면 이 그래프예요. 압력이 유지되면서 부피만 증가했어요 하면 이 그래프지. 근데 처음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을 비교했을 때 좌표값의 곱이 커졌죠? 그럼 온도 증가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럼 온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도 같이 증가한 거니까 받은 열 에너지의 값이 1도 했고 내부 에너지도 같이 증가시켰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아니고 얘에서 얘만 됐어요. 이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오케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부피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된 상황이다 라고 친다면 뭐가 될까요? 온도는 증가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이 문제 더 있어야 될 거다라는 얘기야. 디귿이 맞으려면. 이해 가셨어? 뭐 온도가 일정한 상황에서 뭐 이런 말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내부의 에너지의 변화 없고 뭐 이런 상황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좌표값의 곱이 일정한 상황이다 또는 반비례 그래프가 나왔다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로 온도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죠. 하나만 더 볼게요. 8번. 얘를 보는 이유는 뭘까? PV 그래프가 아니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우리 망했네요. 이럴 필요는 없고 그냥 가르쳐준 데이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변하는 동안 기체의 부피와 절대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B에서 C 과정에서 기체의 압력은 일정했어요 라고 나왔어요. B에서 C 과정은요 온도가 뭐 했어요? T0에서 2T0가 됐잖아. 그럼 온도 뭐 한 거야? 증가한 거죠. 부피 뭐 했어요? V0에서 2V0 됐잖아. 부피도 뭐 했어? 증가한 거죠. 그럼 열 흡수해서 일도 했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한 거야. 똑같이 그냥
자료 해석하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다라는 얘기야. 근데 AC를 볼게요. AC는 부피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일 안 한 거지. 근데 절대온도는 뭐 했어요, 지금? 증가했죠. 그럼 절대온도는 증가했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는 증가했다는 얘기지. 아빠 시동만 켜고 앞으로 갔어, 안 갔어? 안 간 거야. 열 에너지는 흡수하고 내부 에너지만 증가했어요.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꼭 PV 그래프가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니네가 해석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올 거다라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배운 거에서 아직 이제 과정 이제 4가지만 이제 더 추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배운 거에서 요식 중요하고요. 됐죠? 그 중에서 일과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파악할 거냐 문제상에서. 그게 포인트예요. 그것만 할 줄 알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70% 80% 할만한데 이런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겨요. 푸는 재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얘도 작정하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정도는 어차피 전체에서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니까 걔는 그냥 버리고 가도 된다고. 잘 찍어 그냥. 어차피 걔까지 풀려면 시간은 모자라. 오케이? 다른 거 내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거 완벽하게 풀어놓고 걔네들은 그냥 이거 하지 말고 문제 보고 얘는 확실하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걔를 기준으로 이제 좀 이렇게 찍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그냥 1번부터 선생님 난 그게 제일 선생님 1번부터 5번까지 뭐 찍을까요? 문제 보고 찍어야지. 그냥 아예 안 보고 찍을 수는 없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셨죠? 그래서 잘 찍어서 맞추면 100점. 못 맞추면 그래도 그거 하나 틀리면 90점 이상은 되겠죠. 잠깐 쉬었다 갈게요. 됐어. 그만해. 가자.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83쪽에 눈도 안 보여. 연력학 과정. 이거 계속 태블릿으로 보니까 눈이 너무 안 좋은데. 죽을 것 같네요. 연력학 과정 한번 볼게요. 사진 찍어놨죠? 누가 찍었어? 찍었어? 단톡에 올려주세요. 찍은 거 올려주시고. 원장쌤 없는데? 원장쌤 오늘 추구 안 하셨는데? 니네 미리 보강하지 않았어? 그게 그건가? 응. 했어요? 너 언제 얼마 안 됐지? 네, 저 화요일에 화요일에 하기로 했어요? 그래요. 원장쌤 없어요. 자, 지금 배운 내용이 기본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연력학 과정 총 4가지를 배울 건데요. 하나하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 부피가 일정한 과정. 뭐가 일정하다고? 부피가 일정하대요. 그래서 등적 과정이다 라고 해줘요. 뭐라고 한다고? 등적 과정. 첫 번째 등적 과정. 자, 얘는 뭐가 일정하다고? 부피가 지금 일정한 상황이래. 부피가 일정하다? 무슨 소리야? 델타 V가 뭐다? 0이다 라는 얘기인 거지. 델타 V가 0이다? 그러면 해준 일의 양도 뭐다? 0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 맞지? 그러면 우리가 C 일반적으로 썼을 때 Q는 W 더하기 델타 U요. 요거 기본적으로 쓸 건데 이 친구가 0인 상태니까 어떤 식으로 등적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될 거냐? Q는요 델타 U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열을 흡수를 해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거꾸로 내부 에너지가 뭐해서? 감소해서 열을 방출했다 이렇게 2가지 과정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고. 거기에 플러스 니네가 그래프까지 그릴 수 있으면 돼요. PV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으면 된다고. 근데 벌써 답이 다 나왔네. 뭐가 일정하대? 부피가 일정하지?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거나 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 이렇게 되는 게 등적 과정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좌표값의 곱이 서진 어떻게 됐어? 감소했죠. 그럼 내부 에너지가 뭐 한 거야?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 줄어든 값이 그대로 열을 방출하는 형태로 됐어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됐어. 지금 내부 에너지가 뭐 했어요?
증가했죠? 내부 에너지가 왜 증가했어? 열을 받아서 내부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했어요.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과정에 대해서 식으로 표현을 하고 뭐가 일정한지 뭐가 0인지 그런 거 파악해 주고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연결만 시켜줄 수 있으면 된다고. 이해 가셨어? 두 번째 과정 갈게요. 뭐로 나왔는가 한번 보세요.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등압 과정이요 라고 표현을 해줄 거예요. 무슨 과정? 등압 과정. 누가 일정하다? 지금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에요. 근데 압력이 일정한 상황인데 얘 W가 P 델타 U인데 P는 일정해도 상관이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W가 얘처럼 지금 0이 되는 상황은 아닐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압력이 지금 일정한 상황은요. 그냥 Q는 W 더하기 델타 U예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열을 받아서 얘네 둘이 증가하거나 또는 얘 감소하고 1 받았고 내부 에너지 감소해서 열을 방출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시게 되면 PV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라고 쳤을 때 누가 일정해? 지금 압력이 일정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가는 상황이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위에서 가는 상황은 지금 1 뭐했어? 했어 받았어? 했죠? 좌표값의 곱도 뭐 했어요? 증가했죠? 그럼 절대온도 증가한 거지? 내부 에너지 증가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 열 흡수한 값이 누구도 1과 누구로? 내부 에너지의 변화값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전환됐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얘는요. 누가? 1 받은 거와 내부 에너지의 감소한 값이 열을 방출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죠? 오케이. 세 번째. 다음 장에 있어요.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요 라고 해서 등온 과정이요. 온도가 일정해요. 민준아, 온도가 일정하대. 뭔 소리야? 내부 에너지의 변화값이 없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될 거야? Q는 W요. 이렇게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열을 받아서 일을 했거나 일을 받아서 열을 방출했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 상황에서는 PV 그래프에서 온도가 일정해야 되니까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 형태가 나타낼 것이고 반비례 그래프의 형태에서 이렇게 내려가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내려갔어? 그러면 일을 했네. 부피가 증가했네. 그치? 그러니까 열을 흡수한 게 일로 전환됐어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됐어? 그럼 일을 받았죠. 받은 일의 값으로 열을 방출했어요. 이렇게 연결해 주실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지금 세 가지 과정 나왔고 나머지 마지막 네 번째 과정은 뭐냐면 단열 과정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무슨 과정이라고 친다고? 단열 과정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단열 과정이야 무슨 소리야? 열을 뭐 했다? 차단했다 라는 얘기인 거야. 열을 차단했으니까 누가 0인 거야? Q값이 0이에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Q값이 0이니까 식이 어떻게 될 거냐? 자, Q는 W 더하기 델타 U인데 얘가 지금 0이 됐어. 0이 됐으면 0은 W 더하기 델타 U예요. 이렇게 되니까 요 식은 하나만 이항을 해버리면 W는 마이너스 델타 U예요. 이렇게 된다고. 얘가 플러스면 얘는 무조건 뭐라고?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일을 내가 하려면 내부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일을 해야 된다고. 오케이?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싶어? 그럼 일을 외부에서 뭐 해야 돼? 받아야 된다라는 상황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거냐? PV 그래프가 나오면서 단열선이 두 개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로 가야 돼요. 하나는 T1, 하나는 T2. 누가 온다 높아요? T2가 높죠. 무조건 뭐만 생각해? 좌표값 곱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일로 내려오는 상황이야.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야. 그러면 뭐 했어? 일 했지. 대신에 절대 온도가 감소했잖아. 이해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야. 그럼 뭐야? 일 받았지? 그 대신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잖아. 그러니까 노란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이 돼? 일을 받은 게 뭐로 전환됐어? 내부 에너지로 전환됐어.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일을 했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값이 일을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 단열 과정이 얘까지 잘 나와요. 뭐까지 잘 나온다고? 예.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 중3 때. 구름 생성 과정. 이런 거 중3 때 배웠어. 3단원인가? 공기가 상승해요. 그럼 밑에 있는 공기하고 위에 있는 공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량이 많아져, 적어져? 적어지지. 적어지니까 누르는 압력도 어떨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면 공기가 누르는 기압이 하강해요. 그럼 누르는 압력이 약해졌으니까 기체의 부피, 부피 값은 뭐 할까요? 팽창이 되겠죠. 됐어요? 얘 지금 공기 상승시키는 동안에 열 줬어? 열 뺐었어? 아니잖아. 근데 기압이 지금 뭐 했어? 낮아졌지? 부피가 저절로 뭐 한 거야? 팽창됐죠? 여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보일 법칙이야. 아까 여기다 썼던 기체의 부피와 압력이 서로 반비례 관계 있어. 그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부피가 팽창이 됐다는 얘기는 부피가 팽창이 됐네? 그럼 뭐 했다? 일을 했다가 되는 거지. 근데 열을 주지도 않았는데 일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내부 에너지가 뭐 해야 될까? 얘들아? 일을 했잖아. 일이 증가했잖아. 그럼 내부 에너지가 뭐 해야 된다고? 감소. 그러니까 다음 과정은 무조건 그 공기의 온도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하강해야 되는 거야. 델타 U가 감소해야 된다고. 해준 일의 양만큼 얘가 감소해야 된다고. 이해 가셨어? 그러면 온도가 감소하니까 쭉쭉쭉 가다가 기체였던 애가 뭘로 바뀌는 순간이 생길까? 액체로 바뀌는 순간이 생기겠지. 그때가 무슨 점이야?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 이슬점에 도달하니까 수증기였던 애가 물방울로 바뀌어. 그걸 우리는 수증기의 응결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수증기 응결이 되니까 작은 물방울이 생겼어. 걔네들이 공기 중에 떠 있으면서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해. 뭐가 생성된 거야? 구름이 생성이 된 거죠. 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외웠느냐면 단열 팽창이요. 한 명 끄떡거렸어. 아이씨. 중3 때 열심히 했구나 우리 민준이. 나머지 아무도 안 끄떡거리네. 단열 팽창이요 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요거 요 친구를 뭐라고 하느냐? 단열 팽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열 과정은 이렇게 이름이 따로 또 정해져 있어요. 단열 팽창이라고 해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오히려 위에 있는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럼 있던 구름도 사라져요. 그게 얘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단열 압축이다라고 얘기해요. 거꾸로잖아. 여기서 이렇게 됐는데 이슬점이 도달한 게 다시 틀어졌어. 그럼 물방울이었던 애가 다시 뭐로 바뀌어? 수증기로 바뀌는 거죠. 수증기로 바뀌는 이유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기압이 다시 높아지거든. 그러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그럼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일을 받았죠.
받았으니까 내부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높아지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으로 연결되는 거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 시간 때 팬 현상 또는 높새바람이라고 아마 배웠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처음 들어봐요? 높새바람, 팬 현상 됐고 죽겠네. 자, 이렇게 산이 있어. 자, 이렇게 산이 있어. 산이 있는데 공기가 쭉 이렇게 가다가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구름 생성되는 거에서 공기 상승하는 지역이 중학교 3학년 때 네 군데가 있어요 라고 배웠고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만났을 때. 그럼 따뜻한 공기가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잖아. 가다가 뭘 타고 올라갈 때, 산을 타고 올라갈 때, 그럼 공기 상승하니까 구름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 언저리에서 이렇게 구름이 생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어쨌든 지금 올라가는 동안에는 단열 뭐가 되는 거야? 팽창이 되는 거고, 내려오는 동안에는 단열 압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온도하고 여기 온도하고 똑같은 높이다라고 치자고. 예준아 찍어. 요 A점, B점, C점, D점이다라고 쳤을 때 A하고 B하고 온도 누가 더 높아요? 아니면 같아요? 아니면 누가 더 커요? 이런 거. A가 더. 셋 중에 하나. 차가워요. 더 차가워요. 다영. 아, 따뜻해요. 아 예. 자, 예준이는 A가 더 높대요. 다영 어디? AT. 아 찍어. 뭐랑 뭐야? 누가 더 높냐고 온도가. AT 중에서. 몰라요. 아 그냥 찍으라고. 어차피 다 몰라. 다 셋 중에 하나씩 찍을 거야. 예준이는 여기가 더 높대요. 뭐 틀린다고 뭐 나한테 맞고 그러진 않아요. 응. 나중에 선아. 여기서의 온도, 이 공기의 온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때 올라가기 전의 온도, 내려왔을 때 온도. 공기 온도. 그렇죠. 그 공기의 온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세 개 중에 그냥 하나 고름. 서진이 먼저. A가 높아요. A가 높아요. 예. 제 예준이하고 똑같은 거죠. 민준이. A가 높대요. 아, 또 A가 높은 걸로 그냥 쭉 가는 거야? 준영. 같다. 태윤. A. 민준. 그럼 찍어. D가 높다. 아, A. 다영. D가 높다. 오케이, 정답 있어요. 어차피 3개 나왔으니 3개 다 나왔으니까 정답 있어요. 정답이 한 명이에요. 일단 A가 높다는 아니죠. 정답 한 명이니까. 에? 같다도 아니에요. D가 높아요. 자, 요 지점이 1000m라고 할게요. 몇 미터? 1000m. 요 지점을 2000m라고 할게요. 됐죠? 얘네 단열 팽창을 할 때 일정하게 온도가 감소합니다. 어떻게 감소하냐면 건조 단열 감률이다라고 해서 건조한 공기 같은 경우는 100m당 1도씩 감소하거나 증가해요. 올라갈 때는 1도씩 감소하고요. 내려올 때는 1도씩 증가해요. 이해 가셨어? 올라갈 때는 단열 팽창이 되니까 감소하는 거고 내부에너지가 감소하니까 내려올 때는 단열 압축이 돼서 증가합니다. 그런데 건조 단열 감률만 있는 게 아니라
수분 단열 감률 아이씨 그거 있어요. 수분 단열 감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분 단열 감률은 뭐냐면 여기서부터야. 구름이 생겼다라는 얘기는 이슬점이 도달을 했다라는 거거든. 기온과 이슬점이 동일해지면 상대 습도가 100%가 돼요. 그때를 우리는 수분 단열 감률이라고 하는데 얘는 100m당 0.5도씩의 변화가 생겨요. 왜 얘는 1도씨고 얘는 0.1도씨냐면 이유가 여기서는 누구로 돼요? 수증기였던 애가 물방울로 되죠. 오케이? 뭐였던 애가? 기체였던 애가 액체로 돼요. 우리 액체였던 애가 기체로 되려면요. 열을 주변에서 흡수를 해야 돼요. 맞죠? 그러면 거꾸로 기체였던 애가 액체로 돼버리면 오히려 반대로 열을 방출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100m 올라갔어? 그러면 건조 단열 감률의 1도가 감소해야 되는 게 맞는데 기체였던 애가 액체가 되면서 0.5도를 깎아먹어. 열을 방출하면서. 그래서 0.5도씩 감소하게 되는 거야. 되셨어? 그러면 가볼게. 자, A점에서 온도를 20도씨에서 출발했다라고 치자고. 몇 도에서 출발했어? 20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0m 올라갔어. 그럼 100m당 1도씩 감소하니까 B점에서 온도 몇 도예요? 어려워요? 100m당 1도씩 감소하다고. 근데 1000m 올라갔다니까? 몇 도 감소했어? 10도 감소했으니까 여기서는 10도씨가 되겠죠. 맞아요? 그런데 100m, B점에서 C점까지 올라갈 때는 포화 상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조 단열 감률이 아니라 수분 단열 감률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100m당 0.5도씩 밖에 감소를 안 하니까 1000m 올라갔으니까 몇 도 감소한 거야? 5도만 감소한 거야. 그래서 C점에서의 온도는 몇 도? 5도씨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C점에서 D점으로 내려갈 때는 포화 상태가 아니죠. 포화 상태가 바로 풀려버려요. 단열 단열 압축이 되죠. 그럼 100m는 1도씩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2000m 내려왔으니까 몇 도 증가해야 돼? 20도 증가해야 되니까 D점에서는 25도씨로 바뀐다고. 20도에서 올라갔던 공기가 내려왔을 땐 25도씨가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서 수증기를 놓고 왔어? 더 데리고 왔어? 놓고 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산을 타고 넘어오게 되면 고온, 기온은 더 높아지고 수증기량이 줄어드니까 건조한 현상이 생긴다고. 요걸 팬 현상, 우리나라에서는 눕새바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조선시대 때부터 이 말이 적혀 있어요. 조선시대 때 왜 이 말이 적혀 있었냐면 고려시대, 조선시대, 삼국시대 다 주 업무가, 주 직업이 뭐였어? 농업이 최우선이었잖아. 그럼 어떻게 해서 농사를 잘 짓냐? 이게 중요하거든. 얘가 태백산맥이 되는 거야.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 여기가 무슨 지역이냐? 영동 지역이다라고 해요. 서쪽, 영서 지역이라 그래. 영서 지역. 5월 달쯤에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오는 애가 이렇게 타고 넘어오면서 여기는 온도도 낮고 그렇게 안 높고 뭐예요? 습한데 넘어온 공기 자체가 고온 건조가 돼버리는데 그때가 5월달, 6월달이라고. 모내기 한참 할 때. 벼농사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벼농사 짓는 거 본 적 있죠? 바닥이 다 뭘로 채워져 있어요? 물로 채워져 있지? 그럼 물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 엄청 필요하지? 근데 비가 내려 안 내려?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서 지역에는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 놓는 이유가 그거야. 근데 또 많이 만들었는데 고온 건조야. 증발 겁나 잘 돼.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눕새바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고. 그건 이제 외국에서 팬이라는 사람이 이런 현상을 팬 현상이라고 하죠. 그 과정에 단열 팽창, 단열 압축. 무슨 과정? 단열 과정이 들어갔다 이거지. 오케이? 이해 가셨어? 됐죠? 어때요 연력학? 오케이 잘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니네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래요. 중3 때도 니네 어려워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하고는 진짜 레벨 차이가 확 뛰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문제는요, 지금 오늘 배운 내용만 정확하게 좀 개념 익히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면 웬만큼 풀릴 거예요. 7, 80%는 무조건 풀려요. 전체가 다 풀릴 수도 있고요. 약간 운동량과 충격량 같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할만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실제 중간고사에서. 알겠습니까? 예준아? 오늘 안 졸았잖아. 계속 니한테 물어봤잖아, 내가 질문을. 그치? 다음 주에도 계속 그렇게 물어볼게. 알았지? 이따가 밤에 데이트 잘하고.